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하나김 133님인데요.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많은 국채 물량이 나오고 민간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되게 많았죠. 이렇게 부채 발행으로 인한 정부와 테크 기업들 두 양대 산맥에 시중의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현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달러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FOMC의 이제 파월의 매파적 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 경색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한 미국 내 지역은행의 지준금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실 채권들에 대한 의혹들,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유동성 문제라는 부분이 연준의 12월 QT 종료, 그리고 연준의 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발언 등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다시 자금이 시중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86K를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고,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달러 인덱스도 100을 찍고 다시 조금은 내려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글로벌 자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는 대조되게 한국은 연일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확실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동결하는 어쩔 수 없는 달러 원화 종속 관계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총재라고 해도 동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좋을 것 같은 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경기는 그럼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큰 틀로 말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양적 완화 또는 유동성 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적인 완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정책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괴리는 단지 금리 숫자 차이 이상의 문제를 낳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기나 자산시장이나 환율, 물가 등의 복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금리 차이는 원인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라기보다는 결과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해당 국가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이잖아요. 근데 한국 경기가 좋지 않고 미국 경기는 좋고 인플레이션은 두 국가가 비슷하다면 경기 상황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한국은 환율과 부동산의 폭등으로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웃긴 현실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어렵다면 지금의 성장률 대비 실질 금리는 나라가 버티기에는 좀 힘들다는 것이고, 이제 한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가 불안해지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밖에 나가면 어느새 휘발유 가격은 1,700원으로 올라갔죠. 이게 되게 웃긴 게 WTI나 브렌트유 가격은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데 온전히 환율빨로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해당 국가의 환율은 정말 무서운 괴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겠죠. 그러면 외국인 자본의 이탈과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더 기피하게 되고 지속적인 원화 약세 압력이 증가되고 환율이 추가 약세 유발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금융안정위원회나 한은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좀 다른 시선에서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금리 인하를 해주고 완화적으로 해야 한국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환율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소수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꽤 타당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나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 통화 정책으로 환율을 통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처음 미친 듯한 포스로 등장을 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이 부동산을 잡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정치인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잡기가 이제 잡는 척만 하고 항상 그런 모습만 보이면서 잡지 않습니다. 또 22년 금리 인상기를 생각해 보면 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인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웠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금리를 올려줘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효과에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은 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금리를 또 낮추면 당장은 대출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투자 대출이 늘 수 있긴 한데 동시에 부동산 대출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또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중심의 이제 가계와 기업 구조에서 금리 인하가 장기적 리스크를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또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죠. 하지만 금리만으로는 이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볼 때 이제 수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구조의 한국과 계속 이제 트럼프의 무역 장벽을 강화시키는 점점 모든 국가들이 이제 블록화되는 무역 환경이 변화되는데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구조, 이런 통화정책 바깥의 요인이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 금리 인하가 이 모든 요인을 상쇄해 주진 않습니다. 결국은 한해는 통화 완화의 단기 효과와 금융시장 안정성과 환율 사이의 리스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를 우선시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통화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수급이 꼬이고 IMF 때보다 물론 튼튼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환율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미국의 완화 정책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물론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한국은행은 쉽사리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도 결국 어찌어찌 금리 인하를 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만들려고 해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차피 미국이 내린 금리와 지금 금리 차이나 그때 돼서도 금리 차이가 똑같다면 다시 환율 약세로 돌아서고 물가 상승은 진정되지 않고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겠고 소비 둔화라는 현상은 계속 만성적으로 한국 경기를 괴롭힐 겁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확 낮춰버리는 것과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가 급락할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내년 미국의 많은 투자와 이제 세금 완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하면 OBBA의 어떤 그 효과가 분명히 경기 상황에 나타날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또 경기뿐만 아니라 한은이 실제로 금리 인하 폭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나친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면서 금융 불안정 우려를 공식적으로 또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완화적이고 한국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또는 완만한 인하라는 기조는 단순히 보수적인 결정이 아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리가 낮추는 흐름인데 우리도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지 않겠냐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확실히 미국과 다른 구조를 가진 대외 의존형 수출 중심과 수입 소비형 경제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인하만으로는 수출 경쟁력과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복합 요인을 상쇄하기 어렵고 금리와 환율과 자본 흐름 그리고 물가, 금융 안정성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한 변수를 조정한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단기 유동성 확대는 단기적 자극만 줄 수 있고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어쨌거나 미국이 완화하니까 한국도 완화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믿음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한 착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도저도 할 수 없이 꽉 막혀있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개인들은 계속 달러 러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는데 결국 미래에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그룹이 나누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